어제 외화까지 했어요. 7페이지. 외화 채권 하는 김에 채무도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제는 8페이지 대손인데요. 대손은 돈을 못 받는 걸 말해요. 지금 그 채권을 했는데 그 중에서 금전채권은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금전채권에는 필연적으로 대손이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금전채권 뒤에는 대손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줘 했는데 싫어 하는 게 대손이죠. 그래서 이 채권을 다 배우고 나서 대손을 배우는 겁니다. 대손은 일단 크게 그 주제별로 나눠볼 건데 일단은 최대한 간단하게 나누면 대손은 그 금전채권에 대해서 돈을 못 받는 상황이라고 했죠.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첫 번째가 대손 추정입니다. 얼마나 돈을 못 받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못 받게 됐을 때 처리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일단 크게 나누면 대손 추정이랑 대손 처리예요. 두 개 있는 거예요. 추정은 얼마를 못 받을까? 대손 처리는 진짜 못 받았네? 뭐 이런 느낌이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대손 추정은 아무 때나 할 수 있거든요. 추정 뭐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잖아요.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제니까. 그래서 얘는 12월 31일 날 하기로 했어요. 기말에 하기로 했어요. 기말 12월 31일에 내년에 얼마 못 받을지를 추정해보자 이런 이슈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손 처리는 그러면 뭐 올해로 치면 작년 말에 대손 추정해놨겠죠? 2021년 말에 2022년에 얼마를 못 받을 것인가 추정을 해놨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대손 처리는 상대방이 돈을 못 갚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일은 정해놓고 일어나는 게 아니죠. 아무 때나 일어나죠. 그래서 얘는 기중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일단 크게 나눠서 이렇습니다. 이제 문제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8페이지에 대손 34번 문제부터 보는데 12월 31일이잖아요. 일단 중요한 날이죠. 12월 31일. 매출 채권이라고 말을 해줬는데 여기서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매출 채권 발호 열고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이라고 써 있는데 이 괄호가 생략돼 있어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친절한 거죠, 그냥. 근데 매출 채권하고 이 설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그 잔액이라고 돼 있죠. 잔액 남아있는 그 장부의 금액 이때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12월 31일이고요. 12월 31일 현재 아직 못 받은 돈 있죠. 현재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그 잔액의 1% 정도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1%는 못 받은 셈 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상의 금액을 한번 넣어볼게요. 12월 31일에 그 장부를 조회해봤더니 외상 매출금이 1억 원 있다고 해볼게요. 잔액이 아직 못 받은 돈인 거죠. 외상 매출금 1억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받을 어음
2억.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12월 31일에. 그리고 각각 1%를 못 받는 걸로 치자 이거거든요. 그럼 외상 매출금은 잔액이 1억이니까 1%가 100만 원이고요. 받으러오면 2억이니까 1%가 200만 원입니다. 그럼 각각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자 이건데, 그러면 이때 외상 매출금이랑 받으러옴이 차변에 생기잖아요. 제품 매출이 대변에 생기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못 받는다 해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쓴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쓴다고 가정하면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쓸 때는 딱 두 가지 사유밖에 없습니다. 어제 뭐 해봤죠? 세 가지가 있겠네. 외화까지 치면은. 근데 외화 이슈는 빼고 원화 외상 매출금만 생각을 하면,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왔다는 거는 이만큼 돈을 회수했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아예 돈을 못 받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그럼 돈을 받으면 회수를 했다. 근데 여기 만약에 비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외상 매출금은 그냥 못 받는 겁니다. 평생 날렸단 소리가 되지. 근데 지금은 100만 원을 못 받게 된 게 아니라 내년에 100만 원 정도 못 받지 않을까? 거든요. 근데 이걸 무턱대고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써버리면 거짓말이 돼요. 내 생각은 100만 원을 못 받는다는데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을 좀 찾자 이거죠. 요거는 좀 무리수인 것 같다. 거짓말이니까.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대손 충당금입니다. 대손 충당금. 일단 대손은 돈을 못 받는다는 뜻이고, 충당이 붙었습니다. 충당. 충당은 뭐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채워 넣다 뭐 이런 느낌의 단어예요. 근데 회계에서는 이 충당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 요게 좀 의미가 있는 건데, 그 회계에서 금액을 적을 때 있잖아요. 그 금액을 어떻게 적냐라고 했을 때, 요것도 사실 좀 중요한 건데, 원칙은 측정이거든요. 측정. 회계 처리할 때 100만 원 어디서 났어? 하면 그 100만 원을 측정해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측정은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을 체크한다는 소리지. 그럼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럼 100만 원 측정한 거 맞죠? 100만 원짜리 팔았으니까 100만 원을 받아야죠. 이거잖아요. 근데 측정이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예외로 빠지겠죠. 그럼 측정을 하고 싶은데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열어준 거야 하나. 추정이라고. 추정. 추정하는 거죠. 추측하는 거죠. 근데 또 추정을 다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 합리적일 때만 해주는 건데, 그럼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돈을 안 갚는 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팩트지. 근데 누가 언제 얼마 안 갚을 줄 어떻게 알아? 그걸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돈을 못 받아봐야 알지. 근데 누군가 돈을 안 갚을 건 뻔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래 네가 적당히 추정을 해봐, 인정해줄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외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충당이라는 단어, 100만 원을 못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돈을 빌려줬어. 돈을 빌렸어요. 친구 철수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돈을 빌린 거예요. 철수한테 100만 원을. 첫 번째 케이스는 철수가 11월 30일에 너한테 100만 원 받으러 갈게 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그럼 정확하게 11월 30일에 100만 원을 준비해서 주면 되죠. 그러면 11월 29일까지는 돈이 없어도 뭐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30일에 구해서 주면 되니까.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11월 중에 연락할 테니까 그때 100만 원 줘. 11월 중에. 그게 언젠지 모르겠어. 하면 우린 100만 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언제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이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가 측정이에요. 11월 30일에 달라네. 그럼 그냥 그때 주면 되죠? 그러면 준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 미리.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11월 중에 100만 원 줘 하면 갖고 있어야죠, 항상.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가 충당의 의미를 갖게 돼요. 언제 돈이 나갈지 모르니까 미리 채워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충당의 뉘앙스는 추정을 뜻하는 게 되는 거죠. 회계에선 그래요. 회계에서는 충당하면 추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면 원칙은 측정인데 굳이 왜 추정을 하고 있냐 이거지. 왜 채워놓냐 이거지. 모르니까.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이런 의미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외상매출금을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게 아니라 대손충당금이라는 간접 차감 계정을 쓰는 거예요. 대신 깎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대신이잖아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대신에 내가 깎여주고 있다, 이렇게 소속을 나타내고, 성격은 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죠. 외상매출금 대신에 깎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을 못 받겠네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성격은 자산의 감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100만 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라는 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100만 원. 그러니까 이걸 설정하는 게 돈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받으러옴도 또 있잖아요. 받으러옴 것도 또 만들어요. 이번에 대손충당금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얘는 200만 원이겠죠 이제. 얘도 자산의 감소고요. 지금은 잔액을 모르죠. 뭐 조회를 못하니까. 그래서 예시를 그냥 들었고요.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얘는 그 컴퓨터 안에 계산기가 있어서 회계 처리를 따로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은 이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실제로 자산이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분은 안 좋죠. 300 정도 못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차변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해요.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난 그냥. 그럼 이때 비용 처리를 할 건데 대손 충당금에 대한 비용 처리는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대손 상각비. 여기서 상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회계에서 좀 자주 보이는 말이에요. 상각. 상각은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회계에서는 얘를 비용화라는 뜻으로 쓰거든요. 비용화. 시작이 뭐였든 간에 상각을 하면 그 결과는 비용이 돼요. 그래서 상각을 했다라고 하면 비용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손이라는 이슈를 하고 있는데, 대손은 원래 자산의 감소잖아요. 돈을 못 받게 된 거니까. 근데 그거 상각이 되니까 자산의 감소를 비용으로 바꿨다, 이런 뜻이 돼요. 대손을 상각했다라는 뜻은. 상각은 무조건 비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B가 붙고.
그러면 대손상각비 하나 나왔고요. 대변에는 대손충당금이 두 개거든요. 외상매출금 거랑 받으러. 근데 얘 둘은 또 합쳐서 씁니다. 100만원, 얘 거 100만원 플러스 얘 거 200만원 같이 써요. 일단 뭐 지금 답은 요건데 이제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론을 조금 더 붙여볼게요. 일단 답은 이거예요. 그냥 1억, 2억이라고 친다고 하면 300만 원이라고 안 쓰고. 일부러 저는 이렇게 써요. 300보다는 이거 100이랑 이거 200이 합쳐졌다는 의미. 실제로는 300 쓰시면 돼요. 그 처음에 취득 부대 비용 할 때도 저는 일부러 그냥 밑에 플러스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구분돼 있다는 뜻으로 그냥 저는 써요. 이렇게 일단 답은 됐고요. 이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면 이게 금전 채권 쪽에 매출 채권이 있고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금전 채권. 대손이 금전 채권에서만 발생하니까. 그럼 금전 채권 중에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은 매출을 통해서 발생한 채권입니다. 외상 매출금이랑 받으러옴이죠. 그러면 이 매출 채권 말고 나머지들을 기타 채권이라고 불러요. 금전 채권 중에 매출 채권이 아닌 채권.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운 기타 채권은 미수금이 있고요. 대여금도 있죠.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이론상으로는 선급금도 원래는 있는데 선급금은 굳이 말하면 금전채권은 아니니까 뭐 이 정도 시험에 나왔던 건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때 그 둘이 결이 또 다르잖아요. 금전채권이긴 하지만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매출은 우리의 영업이잖아요. 우리의 본업이잖아요. 매출이라는 행위는. 그래서 얘는 영업 쪽이고요. 그러면 영업이 아닌 것들을 기타라고 쓰는 거예요. 비영업. 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자산이거든요. 그럼 이 자산들을 못 받았을 때 회계 처리를 하는 거니까 비용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매출 채권은 지금 쓴 대손상각비를 쓰는데, 대손상각비는 번호가 800번입니다. 800번. 800번은 판매비와 관리비죠.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그럼 지금 계정 과목은 두 개가 다르잖아요. 외상매출금 거랑 받으러 온 거 따로 있으니까. 근데 크게 보면 둘 다 매출 채권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 비용 처리할 때는 똑같이 800번 대손상각비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은 다르지만 차변은 같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800번이냐 하면 이게 매출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영업부에서 매출처 가가지고 물건을 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외상을 줬는데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외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매출액만 늘리려고 막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돈을 못 갚을 것 같아도 외상을 줘버린 거야. 자기 매출액 늘리려고. 그러다가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매출 판매하다 잘못한 거 맞죠? 판매에서 책임을 져라. 800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대손삼각비는 원래 800번으로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예요. 밑에 기타 채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외상 매출금이랑 바드러움은 영업부 관할이 맞잖아요. 쥐들이 뭐 영업하다가 물건 팔고 그런 거니까. 근데 기타 채권에 나오는 미수금이랑 대여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수금이랑 대여금. 미수금은 매출이 아닌 거에 대한 외상이죠. 그럼 영업부에서 만약에 삼성전자 영업부가 있어요. 그럼 갤럭시 외상을 해야지 뭐 자기 회사 건물 외상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거. 영업부서 직원이 돈 빌려줍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얘는 판매 쪽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900번으로 빼는 거예요. 얘는 900번 기타의 대손삼각비를 씁니다. 보통 이걸 많이 틀리죠. 900번 기타의 대손삼각비. 사실 그 틀렸으면 좋겠다 할 때 내는 문제가 밑에 쪽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거는 500번이 없습니다. 원래는 500, 800 이렇게 많이 나누잖아요. 제조원가가 500, 현관비가 800인데 근데 여기서는 제조원가가 나올 수가 없는 게 제조가 완료돼야 매출을 할 수 있죠. 제조원가는 제조를 하면서 쓴 돈이거든요. 그럼 외상을 줬다가 돈을 못 받았는데 야 너 제조 직원 네 책임이야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장 이야기는 절대 안 나와요. 매출이 일어났다는 건 제품이 완성됐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절대 책임을 물을 수 없지. 그래서 800, 9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매출 채권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답이 차변의 대손삼각비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수금에 대해서 1% 설정해라 하면 대손충당금, 미수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차변은 자연스럽게 기타의 대손삼각비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대손삼각비를 쓰고 틀리죠. 두 개를 딱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900번을 조심하셔야 돼요. 기타 채권. 그러니까 이게 그 기본이 잘 잡혀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채권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 매출 채권이랑 아닌 걸로. 일단은 34번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참고로 그 문제를 낼 때 그 12월 31일 것만 모아서 문제를 따로 내거든요. 결산 문제라고 해서. 근데 그 중에서 이 34번 문제는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필요 없는 주제입니다. 이제 그런 걸 자동 결산이라고 하는데 그 결산 파트에서 따로 또 배웁니다. 지금은 그 이론 설명 때문에 공개를 한 거고요. 그래서 34번은 대손 추정 이 정도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34번은 대손 추정에 대한 주제입니다. 네, 그 다음은 35번. 주제별로 좀 묶어보면 35부터 38까지 좀 묶어놓을게요. 35에서 38까지 네 문제. 그리고 얘는 대손 처리입니다. 대손 처리. 대손 처리. 돈을 못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다 다르죠? 그리고 뭐 12월 31일일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되진 않겠죠. 너무 좀 억지잖아요. 12월 31일에 돈을 딱 못 받게 됐다. 뭐 그건 좀 애매하니까 보통은 기중으로 내죠. 그러면 왜 네 문제를 넣냐면 그럼 일단 중요한 거는 체크를 좀 해놓을게요. 35번 문제는 외상 매출금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35번은 외상 매출금. 그리고 36번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약속어. 이거 받으러옴이죠. 표시하고 받으러옴이라고 따로 써두시면 좋겠죠. 그럼 35번은 외상매출금, 36번은 받으러옴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두 개가 매출채권이죠. 또 두 개는 매출채권.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37번은 그냥 미수금이라고 말을 해줬네요. 미수금. 그리고 38번 문제는 단기 대여금입니다. 뭐 단기 대여금 대신에 단기 대여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일단 여기서는 미수금이랑 단기 대여금을 합치면 기타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 2개, 기타 채권 2개. 금전 채권을 못 받게 된 게 대부분 처리니까. 그리고 이 안에는 부가가치세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거 해석하는 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그 뭐 35부터 38까지 전부 다 부가가치세 이야기를 하거든요. 35번에는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라 되어 있고 36번도 마찬가지죠. 부가가치세법에 대손세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되어 있고 37번도 고려하지 않는다. 38번도 고려하지 않는다. 일단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말 나오면 안 하는구나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는 상황도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직 부가가치세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그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다 냈는데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라고 하면 어떡하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냥 대손 처리에서는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35번 문제를 보면은 매출처 대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 15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원래는 그 사유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그게 충족됐다고 치고 진행하는 겁니다. 세법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때 대손 처리하기 전에 재무 상태표상 대손 충당금 잔액이 84,000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우리가 방금 34번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을 대변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대손 충당금을 만든 겁니다. 설정은 없는데 생긴 거예요. 근데 생겼는데 대변에 생겨요. 자산의 마이너스 성격이라서. 그러니까 얘는 성격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생기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약간 비용 같은 느낌이에요. 비용은 생기면 바로 마이너스잖아요. 그 정도 느낌.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대변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생기니까. 그러면 이 대손 충당금을 갖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충전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대손 삼각기로 비용을 태워서 대손 충당금을 채워놓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비유를 하자면 그 버스카드 충전하는 것 같이 우리가 버스를 타려면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새 현금 내고 타는 사람 잘 없잖아요. 후불카드 찍으면 되니까. 근데 결국 내가 후불카드를 찍어도 그 돈은 현금으로 나가지. 그러니까 결론은 버스를 탈 때 현금이 필요하다죠. 근데 그렇다곤 하지만 현금을 내고 타기에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버스카드 형태로 현금을 내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대손삼각비 비용 처리하는 게 현금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현금이 300만 원 나갔다. 그리고 이 대손 충당금은 버스카드인 거야. 근데 조금 더 디테일을 넣으면 우리는 버스카드 하나 있으면 그걸로 다 타면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 세계에서는 출근용 버스카드가 따로, 퇴근용 버스카드가 따로 있어. 절대 섞어서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는 출근용만 써. 퇴근할 때는 퇴근용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용을 찍었는데 잔액이 딱 부족해.
그럼 퇴근용을 쓰는 게 아니라 출근용을 충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세분화돼 있으니까. 그럼 이때 대손 충당금은 버스카드 잔액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대손 충당금 잔액 84,000원 있잖아요. 이게 버스카드 잔액인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 쓰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버스비가 150만 원이에요. 찍어야 돼 이걸. 자, 그 상황을 알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지금 킵돼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푸셔야 돼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지금 결과적으로 대손 충당금이 84,000원 있는 거니까 유출을 해보자면 대손 삼각비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이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 전용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84,000원을 써서 버스카드 84,000원 충전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150만 원을) 내야 돼요 지금. 그럼 일단은 84,000원부터 꺼내서 쓰자 이렇게 돼야 돼요. 84,000원을 먼저 쓰자. 그럼 대손 충당금이 생겼을 때는 대변이었고요. 얘 성격이 자산의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얘를 갖다가 쓰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반대 자리로 넘어오기 때문에 얘는 자산 플러스가 돼요. 반대니까. 일단 84,000원을 갖다가 쓸 겁니다. 근데 150만 원짜리가 없어졌거든요. 외상 매출금 150. 자, 외상 매출금 150. 그러면 누구한테 못 받았는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죠. 여기는 대원입니다. 그러면 그 원래대로라면 대원한테 있던 외상매출금 150을 못 받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대변의 외상매출금을 쓰는 거예요. 원래대로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차변에 대손상각비 150 이렇게 쓰면 돼요. 150을 못 받게 됐으니까 150 비용 처리하면 되지. 근데 우린 대비를 해놨잖아요. 그럼 84,000원 일단 써야지. 충전해 놓은 거 아까우니까. 근데 나머지 금액은 지금 없잖아요. 그럼 이때 결과적으로 대손 충당금은 대손 삼각비로 만든 거라 했죠. 그러니까 얘가 현금, 얘가 버스카드 잔액이랬죠. 그러면 버스카드 잔액 찍고 없으면 현금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족한 금액은 대손 삼각비가 한 번 더 나와줘야 돼요. 결국 대손 충당금도 대손 삼각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손 삼각비가 또 나옵니다. 금액은 알아서 찾아줄 거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못 받게 된 게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죠. 얘가 외상 매출금을 불러오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을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전용 대손 충당금 갖고 오라 이거지. 받으러 온 대손 충당금은 안 돼. 출금 퇴근 따로 했으니까. 그리고 부족한 금액은 대손 삼각비로 채워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 외상 매출금이 매출채권이니까. 매출채권이니까 대손 삼각비가 나오지.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옴이 아니면 기타의 대손 삼각비 나온댔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 두 개가 결정된다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 부족한 경우를 이렇게 보통 낸단 말이야. 그럼 있는 거 다 갖다 쓰고 부족하면 그 원본 있죠. 충당금 만들었던 원본. 얘가 한 번 더 내려온다는 거죠. 결국 현금 내고 타야 되니까.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사실 별로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결과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럼 결국 비용 84,000원 미리 잡고 또 나머지 비용 잡으면 결국 합계가 15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왜 하냐라고 하면 정확하게 따지면 이 첫 번째 회계 처리는 작년 말이에요. 작년 말, 전기 말이죠. 작년이고 얘는 단기잖아요. 올해 둘이 연도 다르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150은 맞는데 비용이 쪼개졌잖아요. 작년이랑 올해로 나눠졌잖아. 그러니까 비용을 쪼개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비유를 들어보면은 만약에 오늘이 2022년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오늘이 2022년 12월 31일이에요. 오늘 끝났죠, 올해가? 그럼 내가 1년 동안 얼마 벌었는지 알잖아요. 1년 다 지났으니까. 근데 내가 평소보다 올해 돈을 좀 더 많이 번 거예요. 성과금도 많이 받고 해서. 근데 나는 내년도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돈이 좀 많은데 그러면 내년에 타고 다닐 버스비를 올해 충전해 놓는 거예요. 그럼 올해 300만 원 충전해 버려야지 하고 300을 써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 돈은 2022년에 쓴 거 맞죠? 근데 이 충전해 놓은 버스 잔액을 언제 써요? 2023년에 쓰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2023년에 쓰겠다고 이걸. 그러면 비용은 22년에 잡혀. 근데 괜찮아, 돈 많으니까. 근데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얘는 비용 처리만 하고 갖다 쓰는 거야, 그냥. 이거 하고 싶다는 소리예요. 비용은 전기 말에 잡고 요건 내년에 쓰잖아요. 충당금은. 이거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얘는 손익계산서의 성격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비용을 쪼개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원리는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는 막 1%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회계 기준에 따라 다른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맞냐면 1%, 2% 이런 것도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원래대로면 이런 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외상 매출금이 총 1억 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A한테 1,000만 원이 있는 거야. A한테 1,000만 원. 근데 A한테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A가 요새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 그러면 물어보니까 진짜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대손 처리해야 맞아요. 대손 삼각비로 잡아야 맞아요. 1%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못 받을 것 같은 사람의 금액을 대손 추정을 해놓는 게 맞겠지. 근데 여기서는 그냥 1%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는 뭐 근데 그런 내용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겠죠. 원래는 그렇겠구나.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보잖아요. 이거 추정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보통 그 회계 장부, 재무제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약간 공식적인 느낌이잖아. 오피셜. 딱 믿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 1%, 2%가 경영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경영자의 주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은 더 자세히 봐야 되지. 추정이니까. 그러니까 회계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회계가 100% 팩트가 아니라는 걸 알려고 배우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은 좀 더 조심해서 봐야겠구나. 뭐 이런 거 알려고 배운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뭐 그래서 35번이 대손 처리 중에 대표 문제로 봤고요. 그러면 뭐 나머지 문제들도 패턴은 같은데 한번 볼게요. 36번 문제는 필연에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약소금 300만 원이 부도로 대손이 확정되었다. 그 부도 앞쪽에서 배웠었죠? 그 부도 어음과 수표 해가지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음은 단계가 두 개예요. 어음은 증거가 있잖아요. 그럼 어음 갖고 은행에 가보죠? 갔는데 돈 주세요 하니까 은행원이 돈 없다 그래요. 그럼 그게 부도잖아요. 근데 그냥 부도가 나면 그냥 부도 어음과 수표로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진 희망이 있었단 소리죠. 근데 그 후에 법원에서 야, 너 쟤한테 돈 받지 마. 쟤 파산이야. 그럼 그때 대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 자체로 내가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지. 네가 돈 없다고 내가 돈 안 받아? 부도 어음과 수표 적었죠? 근데 법원이 나보고 돈 받지 말래. 그럼 망했다. 그럼 대손 처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앞에서 부도 어음과 수표 나왔을 때 뭐 대손 처리는 한번 볼게요. 한번 연결되는 주제니까. 그게 22번입니다. 5페이지에 22번에 나왔는데 자, 5페이지 이제 이게 상황이 연결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5페이지 22번을 딱 보면은 서울부품으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소금 2천만 원에 대하여 부도가 발생했다. 그냥 쟤가 돈을 안 준다 그런 거죠. 일단 지금 법원 판결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쟤가 돈이 없대. 근데 보니까 해당 어음은 부도 처리도 됐지만 회수 가능성이 있대. 이거 판사한테 비비면 내 편 들어줄 것 같아. 그 말이죠. 그러니까 대손 처리 안 했다잖아. 근데 만약에 오늘 각이 도저히 안 나온다 그럼 바로 대손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 내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원래 내용이. 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6번은 요거는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35번이랑 똑같은데 그러면 이때 받으러 온 300만 원을 못 받게 된 겁니다. 확정이 됐어요. 확정. 진짜 못 받는 겁니다. 그럼 대손 처리하라는 소리고 근데 대손 충당금이 200만 원이돼요. 그럼 이제 그림이 딱 그려져야 되죠? 대변에 받으러 온 300만 원 받으러 온 300만 원 필연 이렇게 써놓겠죠? 300을 못 받았다. 근데 잔액이 200 있죠. 받으러 온 대손 충당금 받으러 온 200만 원. 100만 원은 대손 삼각비. 끝. 얘도 두 개 다 결정하죠. 받으러 온 대손 삼각비. 뭐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으니까 그냥 말로 설명드렸고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해놓고 좀 쉬다가 이제 밑에 미수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